47번 질문입니다. 지문 2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문예술 지문이 지문 2개짜리 총 6문제짜리 문제 나오게 되면 힘들 수 있어요. 다 맞추려 애쓰지 마시고요. 4개 맞히겠다. 딱 4문제 맞히겠다. 이런 기분을 하시면 훨씬 좀 편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4개 맞히고 아까 독서론에 해당하는 거 3문제 맞히고 7문제. 그 다음에 아까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딱 하시면 몇 개 됩니까? 11문제 나오잖아요. 6문제 찍으시면 2개는 맞아요. 그러니까 문학을 잘 하셔야 돼요. 4개 틀리면 잘하는 거잖아요, 수능에서. 네. 자, 첫 번째 문단.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경제 동안 치고요.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경세 재민을 줄여서 경제라고 한 겁니다. 그중 재정은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영역을 말한다. 재정은 세금을 부과하는 부세, 그리고 동그라미, 군역이나 부역 등 노동을 의무로 부여하는 역 동그라미, 흉년이나 재해에 대한 구휼, 그리고 국가적 재분배 기능까지도 포함했다.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 그 중에 재정은 부세와 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중국의 역대 왕조가 그렇듯 솔직히 명청 왕조, 또 재정의 중앙 집권화를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학을 첫 번째 문단에서는 경제에 관한 개념과 국가의 경제인 재정의 부족, 그리고 재정의 중앙 집권화, 명청시대의 재정 중앙 집권화, 이게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말기인 16세기부터 간행된 재정 보고서인, 네모칠까요? 부역전서. 부세할 때 부하고, 그 다음에 역할 때 역을 합친 말 같아요. 재정의 중앙 집권화 밑줄 치고요. 대한 성과가 기록되어 있다. 이 시기의 명에서는 15세기 비약적인 상품 유통과 시장의 발달로 화폐로서 은 유통이 확대되었습니다. 화폐가 통일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로 인해 토지세를 쌀과 보리로 여름과 가을 연 2회 납부하던 기존의 양세법 대신 각종 부세와 역을 은으로 단일화했습니다. 이게 뭐랍니까? 1조 편법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재정의 중앙 집권을 훨씬 편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네. 보급될 수 있었다. 이처럼 현물 중심의 재정, 현물 중심이 바로 양세법이에요. 쌀과 보리 이런 거. 은 중심의 재정으로, 은 중심의 재정, 이게 바로 1조 편법이죠. 전환됨에 따라 납부 세물의 화폐가 가능했고, 토지를 기준으로 세를 부과하는 지세화를 통해 각종 부세와 역이 과세 기준을 단일함으로써 밑줄 치고요. 중앙재무기관인 호부는 국가 전체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결국 명나라의 재정의 중앙 집권화를 위해서 1조 편법을 썼고, 그 다음에 지세를 단일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문단. 부역전서는 가장 말단 행정 단위인 주현, 요즘 말로 우리나라 말한다면 동, 또 시골 같은 리입니다. 리. 예. 여기 명륜동이잖아요. 예, 동. 수집한 자료를 주현 상인의 성, 그러니까 뭐 구쯤 되겠고, 구나 시쯤 될 거예요. 그죠? 예. 차원에서 수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호부에 보고되었다. 부역전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정 수칙은, 동그라미 총액주의하고 원액주의입니다. 자, 총액주의는 주연을 단위로 그의 세액의 총액을 정하여 할당하는 것. 자, 올해 명륜동은 얼만큼 내라 라는 게 총액주의예요. 후자는 바로 원액주의입니다. 과거에 정해진 기준, 총액을 기준금액을 원액으로 삼는 것. 재작년에 한 요 정도 냈으니까 올해도 그 정도 내면 된다라는 게 원액주의예요. 이는 백성으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입을 헤아려 세출을 정하는 재정원칙인 양입 위치를 적용하고 급격한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자, 네 번째 문단. 부역전서의 간행은 청에서도 이제 청. 지금까지 명나라고 이제 청나라입니다. 주연의 지방 경비 수에 지출되는 존류 밑줄. 그 다음에 주연이 속한 성으로 상납된 유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명륜동에서 세금을 모아가지고 동네 구로 넘기는 게 유지예요. 명륜동 내에서 쓰는 건 바로 존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웃의 다른 성에 군사비를 지원하는 협향. 네, 딴쪽 봐봐. 여기서 지금 더 왼쪽에 기장군을 잘 막아야 외적에 대비해 방어할 수 있잖아. 그러면 동래구에서 좀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기장군. 중앙정부에 상납되는 경향. 자, 또 중앙나라의 소래도 돈 보내야 되는 거죠. 세액을 구분하여 은량으로 기재했다. 역시 은으로 화폐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특히 존류와 유지. 존류와 유지는 뭐였습니까? 그 지방경비와 바로 위에 단위에게 상납하는 돈이에요. 공식화가 주된 목적이었는데 이는 지방의 사소한 항목까지 호부가 파악해서 비공식적 지방재정을 축소하여 중앙집권적 국가재정으로 일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세액 관련 조사,
징수, 납부 등 재정 업무에 지방 관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게 됨으로써 지방 재정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단점도 있었다. 문제점도 발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글입니다. 첫 번째 단. 자, 이제 조선입니다. 조선 왕조의 재정입니다. 밑줄. 주무기관인 호조에서, 호조 요즘 말로 이제 경제부처가 될 겁니다. 주관하에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기관이 독자적인 재정을 운영했다. 특히 외란과 호란을 걸친 17세기에 들어 전후복구와 군비 증강에 편승하여 재정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의 수가 증가한 것은 백성들의 부담을 가져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다 거두니까 백성이 힘들어진 겁니다. 이 왕조는 대동법, 자 대동법 뭔지 알죠? 현물로 납부하던 공부를 쌀로 통일하는 게 바로 대동법이죠. 아까 중국에서 은으로 통일한 거하고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통해 특산물로 납부하던, 이게 뭡니까? 바로 현물이죠, 현물. 납부하던 공물을 미국으로 지세화하고 군역법을 통해 군역 대신 납부하던 면포를 줄여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그 시행기관으로 호조 산하의 선해청과 군역청을 설치했는데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재정의 중앙 집권화를 도모하기 위한 뜻이 당연했다. 자, 이제 뭡니까? 첫 번째 문단 보니까 조선의 재정의 중앙 집권화. 이게 바로 또 나글의 제목으로 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18세기 말에 관련된 부역실청. 자, 조선은 부역실청이라는 게 있군요. 역시 부세와 그리고 역을 줄인 말 같아요. 부역전서, 이건 중국 거 아닙니까? 동일한 성격의 재정보고서이다. 가장 말단 행정단인 9년에서 요즘 말로 이제 동리, 그죠? 부세와 역의 총량을 조사하여 각 도별로 취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호조에 제출되었다. 부역실청에서도 부역전서와 마찬가지로 총액주의 줄치고요, 원액주의 줄치고요,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자, 비총재, 이건 처음 듣는 말인데요, 비교하는 겁니다. 비총재란 9년 단위의 부세와 역의 총량을 정함에 있어 올해와 작황, 그러니까 농사의 상황이 비슷한 지난 연도와 비교하여 정하는 것이다. 올해 100만 섬을 쌀을 획득했으니까 한 15년 전에 100만 섬 했네? 그러면 그때만큼 세금을 내라는 거죠. 9년 단위로 총액을 정하고 이를 차후의 원액으로 삼았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형편을 고려하면서도 징수총액을 전국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재정과 명말, 특히 청의 재정 사이는 차이점이다. 차이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은 명청과 조선 재정의 공통점을 언급했고요. 이제 차이점 나옵니다. 이는 조세의 화폐화 수준 비율, 그리고 그것을 초래한 시장 발달 수준, 아무래도 명나라보다는 좀 열악하죠. 중국의 재정은 일부 경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세물이 은납화되었고 자율적인 시장의 물류에 의지했으므로 별도의 물류비가 불필요했다. 당시 조선도 동전을 주됐지만 상평통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이 미미했기에 조선의 재정은 미국, 면포 같은 그쵸 현물에 기초하고 있었고 국가가 상품 시장을 통제하여 상품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였다. 그럼에도 왕실에 납품하는 특권 상인인 공인에게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물류비를 명목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하게 됐다. 자, 네 번째 문단입니다. 또한 부역전서와 달리 부역실청에서는 자 명나라, 청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선입니다. 중국이고요. 지방경비 지출 항목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고 그러면 부역실청 중국은 부역전서 중국은 상세히 기록됐고 조선이 부역실청은 상세히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또 중앙으로 상납되던 것에 비해 지방경비 할애된 부분이 상당히 적었어요. 지방 자체가 조금 부실했겠죠. 중국보다는. 그래서 지방경비는 상당히 적다. 실제 지출된 지방경비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만큼 공식화되지 않은 지방경비가 많았던 것이다. 이는 현물 재정으로 인해 초래된 것도 있지만 재정의 중앙 집권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중앙 집권적 행정체계인 군연의 기관장, 즉 수령의 역할을 증대시켰고 이것이 역설적이기도 지방재정 독자성을 확대한 결과와 관련이 있다. 됐죠? 자, 문제 풀겠습니다.